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자 1층하고 제일 꼭대기층 빼고요.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본적으로는 공동주택을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이 소음이 방음이 될 수 있도록 지어야 하는데 건축 회사들이 어떻게 짓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 단면 뜯어보기 전에 모르거든요. 이 대선 캠페인이 한창인데 이런 문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 내놓는 후보 어디 없을까요? 찾아보고 있으면 제가 칭찬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물가 많이 올랐다는 말씀 서두에도 더 오를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와중입니다. 에그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대체 이건 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중앙일보 홍지유 기자가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장바구니 물가라는 게 얼마나 올랐나요? 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달걀 한 판 소매 가격이 6,226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12% 오른 수치이고요. 또 배추 한 포기는 1년 전보다 47% 오른 4,200원에 팔렸습니다. 적상추 값도 올랐고 오이 51%, 애호박 20%, 토마토 13%, 채소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또 축산물 가격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요. 수요도 꾸준한데 한국만 그런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 세계 식량 가격 지수에 따르면요. 올해 이 수치가 134에 달했는데요. 10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6년 연속으로 연평균 100 미만에 머물렀는데 올해는 134에 달했습니다. 올 들어 먹을거리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상 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1년 전에 비해 6.8%가 상승했습니다. 이거 역시 3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특히 종목별로는 에너지 가격이 33%, 휘발유 가격이 58%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하나도 차 없으면 사러 못 가잖아요.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들 하는데 공급이 달린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식탁 물가가 뛰는 이유는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식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식량 수출국에서 선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뛰면서 받는 영향도 큽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또 다른 나라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은행 역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주요국 경제의 물가 상승, 또 공급 정체, 임금 상승, 기후 변화 등을 꼽았습니다. 식재료값만 오르는 게 아니죠? 네, 친환경을 상징하는 그린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합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그린플레이션도 지구촌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탄소를 줄여야 한다 이런 친환경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례로 최근 전기차 생산이 늘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전기차를 만드는 데 쓰이는 친환경 원자재 값이 비싸졌다. 여기까지가 수요 측면의 설명이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전력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글로벌 원자재 공급이 급감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식재료 값이 올라서 물가 올라가는 거는 이게 소위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거고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혹은 친환경 재료 자체의 값이 오르는 게 그린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특히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이 돈줄을 조이기 시작하면 전 세계로 이 영향이 퍼져 나갈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미 그런 상황을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앞서 채권 매입 규모를 이번 달까지 월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더 빨리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속도를 감안하면 당초 내년 6월 정도면 돈 풀기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폭이 늘고 또
테이퍼링 종료 시점도 더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이 그만큼 큰 압력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3월에는 테이퍼링을 마무리를 지어야 연준이 물가나 임금 상승에 적절히 대응을 해서 네.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월에는 마무리가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게요. 미국에서 이 물가 때문에 최근에 테이퍼링 속도 내겠다, 엑셀 밟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입장이 바뀌었다던데 비둘기 아니고 매돌기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파월 의장이 당초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 기존 주장을 철회를 했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일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고점을 찍고 하향하는 대신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이런 언급이 나온 건 미국의 주거 비용 그리고 임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소비자 물가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일반 공산품과 달리 한 병 가격이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금리가 오를 거다 생각보다 빨리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도 지금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 안에서도 얘기가 엇갈리는 모양이네요. 네, 일단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그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전기와 도시가스 같은 공공요금은 소비재의 원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그 다른 소비재의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가진 게 공공요금이잖아요. 그래서 또 대선을 앞둔 만큼 이 요금이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홍지유 중앙일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